제가 라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애청자분들이 저한테 톡을 주시더라고요. 배성기 저자님 꼭 우리 군맘TV 한번 섭외해달라. 오, 정말 핫하시더라고요. 배성기라는 이름보다 현서 아빠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네,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남자들이 그 죽으면 가죽을 남기듯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제 이름이 좀 민망한 이름이어서 저는 제 이름보다 현서 아빠로 불리는 게 더 좋은 것 그런가요? 같아요. 아, 네. 현서 아빠 표영어. 안녕하세요. 초동업 라디오 북카페, 저는 도반장입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보기 드물다는 육아하는 아빠 2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요즘 장안의 화제죠. 네, 여러분 불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며칠 전에 불나서 죽다 살아났거든요. 자, 근데 그만큼 뜨거운 분, 뜨거운 남자, 우리 현선의 유튜브 영어 학습법의 저자 배성기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서 아빠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현선의 유튜브 영어 학습법이라는 책을 낸 저자인데요. 그 책에서는 엄마들한테 정말로 쉽게 영어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다행히도 엄마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저희 현서했던 방법을 엄마들한테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너무 반가웠던 게 아빠가 자녀 육아를 하고 맡고 있다 이거였고요. 네네네. 근데 더 반가운 거는 제가 우리 아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영어 공부법이 사실 시중에 유명한 분들이 얘기하는 공부법이 아니에요. 바로 아이는 즐거워야지 공부할 수 있다. 이게 그쵸, 저의 그쵸. 생각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자님께서 저보다 먼저 우리 현서에게 그렇게 정말 하기 어렵다는 영어 공부를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공부도 아니었어요. 그냥 현서가 영어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엄마들은 그게 가능해? 엄마표 영어 하면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자님 엄마표 영어 하면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어떤 공부법이 사실은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엄마들이 엄마표 영어라고 해오신 방법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힘들고, 엄마들도 힘들고. 그 이유를 잘 따져보면 우리가 엄마 아빠들 세대에 우리가 영어를 공부했던 방법은 학교에서 배웠던 방법이잖아요. 손바닥 맞아가면서 단어 외우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공부 과목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던 거고 엄마들 인식에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아직도 그 영어는 공부해야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좀 똑똑한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게 영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제가 현서랑 했던 거는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모국어를 학습하듯이 네. 모국어는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우리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은 그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노출되는 거고 많이 듣고 이런 건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나 정말 아무리 뭐 지능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언어를 다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영어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안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현서한테 영어를 마치 모국어처럼 굉장히 많이 노출을 시켜준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또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영어 영상들을 집에서도 흔히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줬다.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우리가 과거의 주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페이퍼에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기록했던 부분이 현재 와서는 이제 독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이거를 현재에 머무르고 부모의 관점에 현재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 책에 굉장히 국한돼서 책을 통해서만 정보 획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이제 교육을 12년 이상 담당하던 전문가 입장에서 미래의 교육의 흐름이 보이신 거죠. 그 책에 담겼던 데이터가 단순히 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디어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소프트웨어적이나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적재적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저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또한 하나의 교육이 되는 거죠. 현서 아빠 표영어. 자, 그런데 이 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럼 배성기 저자님은 그러면 미디어만 중요시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진 또 않으시거든요. 네, 그렇진 않죠. 미디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이런 인스타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초에 이제 맘카페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한 거죠. 그때 영어 현서한테 저희 현서가 어떻게 영어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교육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집 교육 철학에서 영어는 삼순이다. 영어는 네, 영어는 삼순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독서다. 네. 그리고 독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자존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네. 그래서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후기에 자존감 독서 영어, 자존감 독서 영어 요 얘기만 하셨을 정도로 엄마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저희도 영어보다는 독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독서를 그냥 딱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독서를 해서 그 내용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거를 자기가 실생활에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하는 데 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학습 능력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독서기 때문에 독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거는 뭐 제가 부연 설명을 더 안 드려도 이미 아마 엄마들이 많은 너무나 분들이 잘 공감하실 아시고 겁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 학습 능력이 결국은 학습 능력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현서 아빠표 영어. 자, 그런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상상을 하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이 유튜브나 미디어 부분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만큼은 아이에게 최적의 효과를 내는 거는 바로 이 점 아닐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고 어휘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즐거움. 그렇죠? 작가님께서 책에 이런 얘기를 적으셨더라고요. 비록 우리 집의 첫 번째는 우리 현서의 자존감, 자신감이 강해 뭐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사고력을 계속 길러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통해서 아이가 즐거운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학습을 공부로 바라보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공부가 아니고 현서가 그냥 좋아하는 놀이 하나처럼 매일 즐기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환경이란 조성이 현서에게 어떻게 다가갔길래 현서가 그렇게 스스로 재미있어서 계속 영어를 하고 싶다고 한 네. 걸까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책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건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서가 영어를 학습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외국어를 학습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언어도 반복이거든요. 반복.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학교 때 단어를 외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반복이에요. 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인간의 뇌 자체가 그 장기 기억으로 이런 것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것들과 어떤 지식과 정보들과 연결이 됐을 때 그게 더 잘 되는 거고 결국은 반복돼야지 되는 건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그 언어라는 게 모국어든 그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한국말이죠. 한국어든 뭐 영어든 일본어든 상관없이 많이 듣기만 하면 돼요. 반복을 많이만 하기면. 근데 반복을 하려면 결국은 이게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재밌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법들은 이제 엄마들이 책을 많이 읽어주셨고 그 책도 보통 유명하다고 하는 전집들 이런 것들을 사서 읽어주시는데 이런 경우 뭐 성공할 확률이 높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현서가 되게 재밌어하는 그러니까 좋아했던 캐릭터들이나 이런 영상들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이제 보여줬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서는 이게 전혀 학습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현서 같은 경우는 뽀로로도 좋아했었고 그다음에 뭐 페파피그도 좋아했었고 마이리틀 포니도 좋아했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재밌는 영상들을 영어로 보면서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말을 습득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어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됐던 거죠. 현서 아빠표 영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 책에서 1장에서 읽으면서 이 뻔한 내용이 왜 이렇게 나를 감동을 줄까? 였습니다. 이 한 줄에. 뭐냐면 우리들이 배웠던 영어 과정에서 가졌던 고정관념들이 문법이 하나가 틀린다든지 모국어도 같습니다. 철자가 하나 틀리는데 어법이 하나 틀리면 굉장히 타박을 주거든요. 이 영어도 그런 관념 때문에 사람들이 영어를 더 점점 못하게 된다. 그쵸. 책 속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틀린 거 상관없다. 듣는 네가 알아서 들어라. 근데 나는 하고 싶은 말 한다. 그래서 현서가 영어를 할 때도 지금도 문법적으로 틀리지만 제가 지적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두고, 그리고 이제 현서가 이제 잘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틀린 걸 고치고 알아서 고쳐요. 왜냐면 계속 그 노출 환경이 되니까 많이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틀리게 말했었구나 하는 거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가 다 같은 것 같아요. 작가님이나 제가 강연을 처음 나갈 때도 우리가 사실 인풋하는 정보 획득은 많이 되는데 그걸 아웃포스트로 말하는 거는 사실 스스로가 이야기하면서 이거 다음엔 더 잘해야 되겠다. 스스로 알아서 사실은 잘하게 되는데 네네네. 우리 그 부모들이 자기 욕심에 맞아요. 넌 맞아요. 이게 뭐니? 맞아요. 이러면 아이들은 더 위축되고 맞아요. 사실 아이들이 최후에 기댈 곳이 부모밖에 없는데 맞아요. 내 마지막 보루가 내게 이렇게 얘기하니 그냥 자물쇠를 잠그는 그렇죠. 그런 입을 케이스가 닫아버리는 되는 거죠, 거죠. 진짜로. 네. 부모님들이 욕심을 좀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작가님의 또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서에게 인풋을 많이 할 때 아웃풋인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으려고 항상 애썼다. 네. 근데 그 점이 바로 현서가 털리는 부분에서도 고민하지 않는 첫 번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았고 스스로 그래서 다음엔 더 잘하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네, 1번, 네, 2번, 네, 3번이 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현서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부모님들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쉽지 않죠. 머리는 이해하는데 이게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딱 보면 벌써 입까지 나와요, 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요거 참는 연습을 많이 해주는 게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저도 이제 약간 그 잔소리를 조금 하는 편인데 현서 엄마가 뭔가를 막 잘하려고 하고 있고 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 잘하라고 하면은 싫거든요. 짜증나고 하려고 했던 것도 하기 싫고 안 하게 되고 사람 심리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엄마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말씀드리는 거가 조급함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책에서도 이제 사례를 하나 든 게 현서랑 제가 책을 좀 읽다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한 우리 그 그렇죠. 이소구화가 있잖아요. 이소구화가 있죠. 그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주면 되는데 엄마들이 마치 그 아이들에 있는 황금알 하나씩 낳는 거를 배를 갈라서 꺼내는 것처럼 조급함 때문에 아이들을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현서 아빠표 영어. 영어 못하는 엄마들도 현서의 방법으로 영어 울렁증을 같이 탈피할 수 있는지. 그럼요. 사실 제가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안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책이라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영어를 들려주려면 엄마가 읽어주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CD나 MP3를 틀어주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는 매체에서 이미 너무너무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아이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다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재밌는 컨텐츠들이 널려 있고 아이들한테 그걸 틀어주기만 하면 돼요. 현서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영어에 관심이 많고 영어 교육 업계에 일을 했고 뭔가 교육 전문가라고 포지셔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실 현서 영어 교육에 관여를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한 게 없어요. 제가 티칭을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서한테는 그냥 영어 영상만 노출을 해줬고 대신 저희 현서 엄마나 제가 신경 썼던 거는 현서가 좋아하는 영상이 뭘지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일정 시간을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준 거. 왜냐면 영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이 차이밖에 없지 저희가 엄마 아빠가 영어를 뭔가 더 가르쳐주거나 이런 건 없어서 저희가 했던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영어 알못인 엄마 부모님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꼭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방법은 사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찾아서 매일 1시간씩 꾸준히 노출시켜주는 게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현서 아빠표 영어. 그래, 그렇게 현서가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이 현서를 알고 있는 어머님들은 괜찮은데 네, 모르는 분이 더 많단 말이에요. 네, 네. 이제 저 영상 자막에서 자 우리 현서 지금 네, 실력 한번 보여주시고. Oh, and today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e book of Big Snip that I read myself.
This was a very fun and very brilliant idea. Okay, let's just start the story. Okay, are you ready to get into the story that I'm telling you? Okay, let's just get in here. Make the break and the big snake. 네, 이렇게 되면은 알겠다 하실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네. 우리 현서의 지금 3학년인가 이제 올해? 이제 올해 3학년 올라가죠. 현서의 실력은 이제 어느 정도에 도달했습니까? 영어 실력은 이게 되게 뭐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아이들이 뭐 영어 능력 시험을 보거나 이래서 점수가 나오면은 좋겠지만 현서는 아직 그래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뭔가 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이제 현서가 최근에 화상 영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화상 영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원어민 선생님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친구처럼 네, 대화를 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서가 이제 영어를 못하는 예를 들면 이모나 아니면 삼촌이나 누구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도 현서가 중간에서 해석을 다 해줄 수 통역을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돼요. 제가 꿈꾸는 아이인데. 네. 현서 아빠표 영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유학을 갔다 왔는데 교육공학을 공부를 했어요. 이 교육공학이란 건 뭐냐면 미래의 교육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기술들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래 교육에 대한 것도 공부하게 됐고 미래에는 어떤 인재들이 필요하고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현서가 살아갈 20년 후의 미래를 이제 그려본 거죠. 그때 필요한 사람들의 인력이 그러니까 그 역량이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이제 그때 감을 잡은 거고 그걸 바탕으로 현서한테 적용을 시켜준 거예요. 그동안은 머릿속에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머릿속에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인재였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왠지 아시죠? 네.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검색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전문가가 말한 것도 사람들이 그냥 검색해봐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뇌에 우리가 그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상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거. 찾았으면 그걸 이해하는 거. 또 중요한 거는 그 찾은 정보가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썼는지 그걸 이제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찾아내고 학습하고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재가공하거나 아니면 자기 문제 해결을 하는데 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이라든지 ICT 활용 능력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서한테는 어렸을 때부터도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현서한테 미디어 노출을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고 태블릿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그 차이점은 아마 여기서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든지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보통 엄마들이나 이제 교육 전문가들은 좀 두려워하시고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거는 빨리 습득해서 아이가 이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현서 아빠표 영어. 넘버블럭 뭐 이런 거. 넘버블럭스, 예. 네, 넘버블럭스. 예, 엄마들 사이에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넘버블럭스 같은 경우도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보니까 이게 못 벗어날까 봐. 이게 이제 질문인데 뭐냐면 미디어에 너무 중독이 돼서 못 벗어날까 봐 CD를 좀 구할까 합니다. 이런 글도 사실은 많은데 자, 그럼 현서는 하루에 미디어를 통해서 몇 시간 아무리 좋아하는 거지만 24시간 보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몇 시간 정도를 꼬박꼬박 봤는지 그리고 그 부작용은 없었는지 요거 조금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현서가 얼마나 받는지는 사실 정확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이걸 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건 없는데 계략적으로 지금 네. 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루 1시간 정도. 한 네, 시간? 그러니까 책 제목도 지금 하루 1시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현서가 그래서 지금도 10살인 지금도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이제 미디어 노출을 통해서 영상 노출을 통해서 영어를 계속 습득을 하고 있고
4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4살 때부터. 하루에 1시간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 시간이라도 더 보겠다고 보챈 적은 없나요? 물론 있죠. 항상 그랬었죠. 항상 그랬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아이가 만약에 왜 못 보게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은 그렇진 않고 네. 초반에는 이제 아이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는 그렇게 때를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도 설명드리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디어 중독되는 것들도 보면 그러니까 미디어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 엄마 아줌마들도 이제 엄마들도 드라마 중독 드라마 중독하죠. 네. 특히 아침 드라마. 네. 네. 근데 그런데 중독되는 원인을 잘 따져보면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재밌는 게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또 아이들이 너무 공부만, 그러니까 미디어 말고는, 게임 말고는 공부만 하는 거죠. 엄마들이 공부만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현서는 참 다행인 게 미디어 말고도 재밌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을 재밌어 하나요, 우리 현서는? 현서가 재밌어 하는 거는 현서는 우선 꿈이 작가예요. 영화 감독이고 꿈이 작가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확고하게 머릿속에 굳어져 있어요. 왜 어떻게 아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벌써 꿈이 확고하다는 거 진짜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뭐 한 2, 3년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지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계속 그 꿈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서는 이제 독서 습관이 잠자리 독서를 오래전부터 해서 독서 습관이 길러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작가가 꿈이다, 영화 감독이 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서는 지금 노는 시간에 뭘 하냐면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만들기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또 아이다 보니까 나가서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아빠랑 보드게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랑 또 비디오 게임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미디어 말고도 재밌는 게 현서한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는 거는 현서한테 10가지 재밌는 것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포인트가 많은 부모님들이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게 아이가 미디어 말고도 재미있어 할 수 있는 것들을 부모가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일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지 그쵸. 이것만 재밌고 나머지는 다 불행해 나는 재미없어 그쵸, 이렇게 그쵸.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쵸. 게 정말 네. 중요한 역할이네요. 현서 아빠 표영 엄마들이 로봇 만화는 영어로 된 것도 보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로봇 액션에 빠져서 귀가 안 들릴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요. 아이들이 그렇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안 들어. 그러니까 로봇가 나와서 액션 나오는 것만 본다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 근데 내용이 이렇게- 분명히 로봇 그쵸. 아무리 로봇 만화라고 해도 그 안에 다 스토리가 있을 거고 그런데 플롯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생각외로 대한민국의 육아 엄마들이 이 생각을 다 가지세요. 뽀로로는 되는데 로봇 만화로 된 거는 아이가 그 로봇에 빠지고 변신에 빠져서 오직 그것만 기억한다고 다들 아니에요. 생각을 하셨거든요. 제가 아니라는 볼 때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절대 그거 아니고 이해를 들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 재패니메이션,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게임에 빠져서 일본어를 습득한 친구들이 한들쯤 꼭 있으실 거예요. 있습니다. 절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덕질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덕질을 해서 그 외국어, 그러니까 일본어든 중국어든 영어든 계속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거고 최근에 한류 문화가 굉장히 그러니까 BTS라든지 아니면 한류 스타들이 생기면서 한국 문화, 한국 드라마나 아니면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어를 하는 원어민 그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들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덕질하는 거, 로봇이든 뭐든 그거 그냥 좋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제 질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미디어에는 등급이 있잖아요. 네네. 나이대가. 네.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마블을 정말 좋아하죠. 뭐 어벤져스에 네네네. 나오는 뭐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네. 근데 사실 이게 나이대가 좀 높거든요. 사실 네. 폭력성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를 저는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좋아하니까. 또 미국 만화니까 당연히 영어로 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은 사실은 작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십니까? 엄마들이 그 액션 영화, 그러니까 엄마들 눈에는 조금 불량스러운 컨텐츠를 보는 게 괜찮느냐. 제 생각엔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 노출을 하게 되고 영어를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현서도 제일 많이 봤던 유튜브 컨텐츠가 언박싱이에요. 언박싱. 장난감 언박싱. 언박싱.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애들이 유튜브를 보여주면 결국은 종착역이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했는데 현서는 그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영어 버전을 본 거예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나면 사달라고 얘기하니까. 예. 네. 근데 다행인 건 그 미국에서 만든 그 유튜브 언박싱 채널에 나오는 장난감들은 국내 유통이 안 돼요. 이거 진짜 네, 다행이네요. 그런 개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현서는 또 추가적으로 유튜브 언박싱을 보면서 자기가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말하기를 그걸 보면서 자기가 영어로 막 한 거죠. 샬라샬라샬라샬라. 자, 그러면 작가님의 경험담과 작가님이 또 교육 전문가시기 때문에 작가님의 이야기로 정리를 제가 조금 해드리자면은 결국은 뭐냐면 무엇이 먼저냐인 것이죠. 그러니까 폭력성이란 부분이 더 걱정된다면 보여주지 않는 게 낫겠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의 장르로 생각하신다라면 우리가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이 나오는 마블 컨텐츠를 아이들이 보면 나쁘지 않고 특히 뭐 올해 안에 또 마블 컨텐츠들이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또 상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디즈니 컨텐츠가 아이들에게 또 유튜브 이상으로 또 좋을 수 있는 요소도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 점이라서 저는 후자를 택할 것 같네요. 아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일단 먼저다. 왜냐 아이가 지금 뭐 폭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가 좋아하는 장르, 히어로 이렇게 접근한다라면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부모님들이 조금 힘을 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선입견일 수 있는 선입견일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조금 그러니까 그게 그러는 게 이해가 가는 게 우리도 부모가 정말 어쩌다 부모가 돼서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까 첫째들은 굉장히 애지중지해서 키우고 안전하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조심하시죠. 근데 둘째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사실 지나치게 우리가 경직돼 있었다 첫째를 키울 때는. 그래서 마블이나 이런 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다. 네. 좀 릴렉스 하시고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아이들이 정말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좋은 여쭤봤고 질문, 네.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현서 아빠 표 영어. 그러면 넷플릭스나 지금 유튜브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되는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볼 때 그러면 어휘나 이런 게 부족해서 하지만 지금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다 보니 한글 모국어 자막이 나오는 걸로 보는 게 좋은지 그게 안 나오는 상태에서 봐야 굉장히 되는지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실 것 하시는 같아요. 네. 실제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책을 읽을 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화나 뭐 TV 시리즈를 볼 때 한글 자막을 넣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우선 결론부터는 해주시면 안 돼요. 왜 해주시면 안 되냐 하면 도반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저 심하죠. 네, 네. 심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리스닝 시험을 보실 때 첫 문제는 쉬우니까 다 들릴 거잖아요. 그렇죠. 2번, 3번 넘어가면 조금씩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고. 네. 근데 딱 들었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되세요? 그냥 뭐 멘붕이죠. 멘붕이죠. 그 순간부터. 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전체 내용만 파악을 잘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 직독직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한 문장 거기 그러니까 지문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받으면 거기 나온 단어 우선 다 암기했어야 됐고 모든 문장을 다 해석을 일일이 다 했었어요. 네. 선생님식이 다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모르는 단어가 나거나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거기서 막혀요. 우선. 근데 이 습관을 아이들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으시면 영어 책을 읽어줄 때, 그림책을 읽어줄 때도 다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야, 그럼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영어 나올 때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석해줄 거니까. 근데 어렸을 때 아이들은 그렇게 뇌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있으면 그걸 듣고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막 유추를 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겠구나. 이거는 저 그림에 나오는 저 명사겠구나. 이거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가면서 그 언어가 이제 습득이 되는 건데 엄마 아빠가 만약에 해석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 작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읽어주더라도 해석과 동시에 같이 해주면 결국은 숲을 보는 습관을 키워야 되는데 그쵸. 나무만 맨날 보는 그쵸, 습관이 그쵸, 돼서 그쵸. 나중에 아이가 네, 커더라도 그쵸. 이 나무가 뭔지 모르면 나머지 숲 전체를 볼 생각을 그쵸. 안 한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이거 굉장히 네.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 저희 영어 담당이 저희 애기 엄마인데 항상 직독직해를 해주거든요. 네, 아니, 그 그러시면 어린이가 안 못 돼요. 알아들을까 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사실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가 영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다 보면 나중에 그냥 영어만 알려줘도 아이가 알 거야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아이가 머릿속에서 그 사고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죠, 부모님이. 이게 지나친 배려가 네, 지나친 오히려 배려가. 네. 독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네. 조금 더 낮은 레벨의 책을 읽어주시는 게 맞고요. 네. 네. 한글 자막을 보여주는 거에서도 똑같아요. 한글 자막은 어른들도 이제 뭐 미드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이제 그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한글 자막을 켜고 들으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네. 어느 순간에 한글 자막만 보고 있어요. 영어는 안 그렇죠. 들리고. 그래서 애들도 똑같이 한글 자막 켜고 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빠 표영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걸 듣다 보면 큰일이네. 우리 아이는 벌써 7살이 지난 지금 초등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내과학적으로 7살까지 뇌 구조가 형성되고 그때 더 많이 인풋해 주는 만큼 아웃풋이 엄청 커진다는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미 초등학교 이제 한 3학년, 4학년 된 엄마들 입장에서는 야, 난 그 시기 지금 인풋을 많이 안 해줬는데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영어 지금 3, 4학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가 즐겁게 딱 들어가는 건 좀 도움이 안 될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사실 이 책을 쓰면서도 지금 책에서도 보면 4세에서 10세 자녀한테 강추한다고 돼 있고 그러면 그 11세 이상의 자녀를 두신 엄마들한테는 좌절을 주는 거냐 아, 그렇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국어 학습법이라는 거는 사실 과학적 근거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이론을 알고 한 건 아닌데 노암 촘스키라는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언어학자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LAD라고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는 게 인간의 뇌에는 있다. 실제로 장치가 있는 건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서 생각해 보시면 뇌에 아무런 기능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가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뇌가 그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돼서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출만 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그 노암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모국어든 외국어든 노출만 되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이게 그 이론이고 학자들마다 그 이후에 그러면 그 LAD라는 언어 습득 장치가 언제 없어지느냐에 대한 이론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12세까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 10세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데 제가 경험상으로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15살에 이민을 가서도 영어를 우리나라 말보다 더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2분이나 계세요. 네. 제가 가까운 분들 중에만 2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지금 영어로 PT도 하고 원어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뭐 불편 없이 영어를 이해하고 말하고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 카츠사를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영어 회화를 한마디도 못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한마디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좋아하고 이제 짧은 지문들을 많이 읽는 뭐 이런 것들은 좋아했었지만 영어를 제대로 말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22살에 군대 가서 그 이후에도 뭐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나 원어민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은 아니지만 그냥 영어권 국가에 가서도 지금 가서 일을 하거나 살아도 불편함 없을 정도의 영어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늦은 건 없어요. 절대 늦은 건 없고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중학교 가서 처음 영어를 배우셨죠. 그렇죠. 저도 중학교 가서 영어를 처음 배웠죠. ABC를 네.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고 지금 부모 세대나 우리보다 나이 많은 분들 다 그렇게 배웠는데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이가 초등 9학년이나거나 3학년 이상 됐다고 해서 늦는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언어를 습득하는 거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국어가 1년 정도 늦다, 뭐 1년 빠르다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모국어를 못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뿐이지. 현서 아빠 표영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고학년인 부모님들 이제 5학년, 6학년이거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도 같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좀 굵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에게 이제 현서가 좋아했던 그리고 흔히 우리가 영어 조금 잘 네네네. 들리는 그런 컨텐츠는 뭔가 좀 자존심 상해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접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사실 굉장히 영어 발음이 좀 빠른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콘텐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아이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정서에 맞는 거는 영어가 너무 어렵으니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는 효과가 확실히 그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는 학습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이전까지는 정말 영상 노출만 해줘도 아이들이 영어 습득이 되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아시겠지만 공교육에서도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또 중요한 게 자신감이잖아요. 뭐든지. 그리고 내가 영어를 못한다 해서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포기해버려요. 영어 포기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상 노출만으로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이런 데서 효과를 보기가 어려우니 3학년부터는 학습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서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워크시트를 푼다거나 단어 암기를 한다거나 뭐 단어 플래시카드를 보면서 단어만 따로 이렇게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걸 일절 안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그런 학습이 조금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교육법은 모국어가 완전한 어른들이나 큰 아이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가르치고 단어를 암기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게 저는 잘못됐다는 방법이 아니라 그거는 큰 아이들, 어른들, 모국어가 완벽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이 방법을 같이 병행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10시간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3학년부터는 학습을 1시간 하고 영어 노출 9시간 했다고 하면 4학년부터는 학습을 2시간 하고 영어 노출 8시간 하고 이렇게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도 단어 암기도 하면서 이제 같이 하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성취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영상을 봤을 때는 내가 한 10%밖에 이해를 못 했는데 뭐 다른 걸 통해서 영어 학습을 하고 단어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후에 봤을 때는 한 20% 들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30% 들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성취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영어를 잘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자신감이 여기서 생기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그 탄력을 받고 영어를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영상 노출만으로는 부족하고 학습을 같이 병행을 하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긴 시간 이렇게 얘기 들어도 이게 지금 끝내야 되는 게 너무 아쉽고요. 벌써부터 현선의 유튜브 영어 학습법 시즌2 학습과 유튜브 미디어가 결합된 공부법에 대한 디테일한 고학년, 이제 현서가 3학년이 되니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분명히 시즌2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 두 번째 책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초동만 라디오 북카페 우리 현선의 유튜브 영어 학습법의 저자 배성기 저자님 모시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 들었는데요. 저는 다음에 시즌2가 빨리 나오셔서 한 번 더 우리 고학년들을 위한 공부 학습법을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